100일 동안에 양도세로 해서 뭐 양도세의 중과에 대한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 판매를 했다. 기타 지역들을 막 급매물로 던졌다. 마이너스를 내면서 던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매물로 마이너스로 던진 것들 다 모아서요. 뭐 수도권, 지방의 유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잡다한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물건들,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것들 금매로 팔 수 있어요. 매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똘똘한 한 채인 이 강남권으로 더 집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의 양극화가 사실 지금도 끔찍한데 더 벌어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기네요. 어디가 똘똘한 한 채이냐고 했을 때 강남권 일대 다 좋습니다만 어떤 개발에 있어서의 좀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뭐 2개, 3개보다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너무 큰 내 종부세가 확 구간이 넓어지고 커질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작은 저렴한 종부세가 좀 적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내가 종부세 구간이 너무 초과해서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초구 쪽 일대에 보면은 지금 뭐 방배 5구역이나 6구역, 그리고 지금 15구역, 그 다음에 13구역, 이런 쪽들 다 지금 곧 이주를 하거나 이주하고 있는 중인 게 있고, 입주하고 있는 게 있고, 아주 신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방배동 일대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살짝 좀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인근에 이제 방배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웬만한 아파트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좀 소액으로 적은 것들 초기에 이제 그 개발을 이제 동의서 걷는다 해가지고 무슨 개발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초기에 그때 좀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5, 6억 정도 물건 잘 없기는 해요. 지금 가셔도 이미 그런 것들 다 싹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6억 구간 이양이면 6억이 넘지 않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무슨 다물권자에 대한 모든 혜택을 모두 다 없애겠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2027년까지 준공된 신축 6억 원에 한해서는 그래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두 번째 주택이라고 해도 8%라고 하는 중과를 맞아야 되잖아요. 취득세마저도 그렇게 했을 때는 6억 원짜리라고 해도 4,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똘똘한 한 채 정도는 보유를 하고 좀 있어야 된다. 왜냐? 강남권에 말입니다. 다른 곳 말고 강남권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 더 벌어지게 생겼다고. 그러니 내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강남권에 이렇게 취득세 아니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들 없을 거예요.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집가가 많이 올랐고 물건도 귀하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긴 한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보유를 해 놓으신다고 하는 게 지금은 최대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었는데요. 한 6억 원 정도 했을 때는 전세 한 3억 정도 하면은 갭 3억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예시로 들었던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곳에 요 위치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올해 9월이면 입주를 하는 5구역이에요. 방배 5구역. 5구역이고 그 다음에 방배 15구역이 이제 곧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에 방배 13구역은 벌써 이주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벌써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방배 5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배 그 5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6구역도 있고요. 이미 입주를 했고 그쪽 일부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배 5구역이 지금 50호까지 입주 때는 분명히 간다라는 얘기죠. 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0억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갈지는. 근데 좀 예상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가격이 지금 치고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혹시 5구역 보면은 지금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22억 중후반이었습니다. 22억 중후반이었어요. 분양가가. 그런데도 한 90대 1 났고요. 그런 속에서 22억.
사실 분양가가 22억이라고 그러면은 웬만한 뭐 다른 집 뭐 그쵸? 사도 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면 이게 분양가인가 싶을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2배는 간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분양권이 아니나 다를까 떡 2배가 붙어서 45억에서 46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입주 시기에는 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0억은 당연히 간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 50억 클럽인 이 지역이 바로 방배동, 방배 2동 일대인데 요 지역 일대에서 지금 개발이 굉장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 방배 5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방배 15구역 말씀드렸죠. 방배 5구역 바로 옆인데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본 적이 있는데 방배 15구역이 훨씬 위치가 좋습니다. 방배 15구역은 평지로 되어 있어요. 방배 5구역은 사실은 살짝 구릉지예요. 그래서 조금 언덕이어서 올라가는데도 조금 걸어가는데도 조금 힘들긴 한데 방배 15구역이야말로 정말 그 평평한 평지에 역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수역이나 아니면 사당역하고도 훨씬 더 가까운 입지이고 평지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저는 형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예정에 의하면은 뭐 시공사 선정을 이미 마쳐서 오띠에르 방배라고 해가지고 벌써 뭐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띠에르 방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를 예상한다고 좀 소문이 돌던가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분양가 29억 선이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문인가요? 헛소문인가요? 찌라신가요? 어쨌든 이 정도 선까지 간다고 하니 고급화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예쁜 평지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입지일 거예요. 역세권이고 그것도 더블 역세권입니다. 뭐 이수역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곳은 뭐 아시겠지만 7호선과 4호선이고요. 그리고 사당역을 이용한다면 4호선과 2호선. 굉장히 좋은 노선들이 더블 역세권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나는 지역이고 현재 분양가를 뭐 29억 선으로 예상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뭐 50억 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여도 뭐 청약률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대 한 뭐 1000여 세대 정도 되면 공사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개발 계획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일대에서는 특히 제가 사당도 많이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방배 2동 같은 경우에는요. 사당과 방배 2동은 가운데 그 도로를 하나로 동작대로라고 해서 동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터널이에요. 터널을 좀 이렇게 앞으로 관통을 해서 뚫겠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도 하죠. 이 지역이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침수, 그러니까 뭐 빗물이라든가 이런 물 배수로를 따로 매립을 시키겠다. 그리고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하죠. 동작대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또 하나의 그 통로로 해서 차도를 넣고 또 분산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복합 환승센터가 또 사당역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침수에 열악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반지하도 꽤 많습니다. 이 방배 일동에도 방배 쪽, 그러니까 서초구 방배동, 그 다음에 동작구 사당동 일대가 보면 그 반지하가 꽤 있고요. 반지하 쪽 문에다가 이렇게 침수되지 말라고 무슨 가림막 비슷하게 침수 마금 철제 장치를 해놨거든요. 사당동에 그런 곳이 많은데 방배동 일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 우선 지역이라고 해야 되죠. 상습 침수 구역의 개발 우선 지역에도 좀 해당이 되는 곳이고 역세권 쪽으로 해서 동작구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역세권 일대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개발 이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최대 800%까지 해서 4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개발이 잡혀 있는 이수역. 여러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2025년이죠. 2025년에 저와 함께 사당동 좀 소개를 받으신 분은 어떠실까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곳이 개발이 될 수 있다. 노후도도 좋다. 사업성도 좋다. 특히나 이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350m 반경 뭐 해가지고 제가 이수역 일대 사당동 일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당장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하지를 않아서 사실 여기 진짜 되는 거 맞아요? 라고 그냥 좀 막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에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개발 조건을 다 갖췄었답니다. 노후도도 당연히 70%가 다 됐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이미 좀 나와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곳은 특히나 다른 곳에 대부분 300% 용적률로 갈 때 800%까지 갈 수 있는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이 사당 21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사실은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수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 지역 때문에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하는데요. 용적률을 더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수 역세권 350m 반경 안에 드는 그 800% 최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을 함께 끼고 구역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당 21구역은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설명회를 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처럼요. 반대로 데칼코마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요 지역들 있죠. 요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지역들. 지금 사당 21구역이 이렇게 길게 지금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더 이제 훨씬 더 높은 사업성을 갖게 됐는데 방배 쪽도, 방배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 이동 같은 경우에도 사당역 이나 이수역 쪽으로 해서요. 역세권 350m에서 최대 500m까지 350에서 500m 요 일대에 반경에 든다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혹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센을 더 받을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작구 사당동 사당 15구역도 있습니다만 동작구 사당 21구역이 가장 최고의 베스트 윈이 됐답니다. 베스트 윈이 됐어요. 이곳이. 역에서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일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방배 쪽으로 넘어와서 방배 5구역도 있고 15구역도 있고 13구역도 있고 14구역도 있고 8구역도 있고 이 필지 지금 보시는 이수역에서 다시 좀 지우고 볼게요. 요 이수역 그리고 사당역 내방역 보이지 않지만 방배역 이렇게 큐브로 해서 이 필지 안에 그 많은 개발들 말씀드린 것처럼 한 6, 7곳이 개발을 이미 구역 지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당 15구역 아래쪽으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사실은 어디입니까?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필지이고 이제 여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15구역까지 다 이제는 끝내기 때문에 이 지역 필지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사각존 안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각존 안에는 할 곳이 사실 거의 없긴 해요. 이미 방배 15구역, 13구역, 14구역, 8구역 다 꽉꽉꽉 찼거든요. 5구역부터 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곳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곳은 바로 이 사당역하고 이수역 구간에 있는 15구역 바로 옆 블럭. 여기는 지금 이 구역은 15구역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15구역 바로 옆 블럭에 남아있는 곳들 중에 노후도가 그래도 적어도 70% 가까이 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왕이면 350에서 500 정도까지의 위치. 뒤늦게 시작했지만 여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다물권자로서 딱 한 채. 내 집 말고 아니면 내 집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한 채를 미리 마련을 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곳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 다 갖췄습니다. 거주하기에도 사실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500m, 350m 반경 아니면 5분 거리, 7, 8분 거리 안에서 역세권이잖아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강남구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는 상습 침수 구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심리게임입니다. 동의서 말이죠.
동의서를 받는다는 거 사실 그곳에서 많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 15구역 오띠에르 분양가 얼마 한다고 했죠? 예상가? 29억. 제가 29억이라는 얘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분양가를 29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한 1000여 세대 되는데 29억 한다. 그러면은 뭐 바로 옆 지역이잖아요. 15구역 바로 옆. 필지 너무 좋습니다. 그 지역들 가보면은 지금 뭐 모아를 한다고 해서 1, 2, 3, 4구역까지 나눠놓기도 했는데요. 저는 모아뿐만 아니라 이곳은 신속통합이나 아니면은 요즘 도심복합 하기에 너무 적합한 지역이고 역세권 우선 지역으로 하는 그런 인센티브 다 받아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이 그렇게 아직도 그래도 노른자위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런 곳에는 한 채 정도 무주택자라면 이곳에 묻어두셔야 되고요. 유주택자 중에서도 내가 부동산 재테크로 나중에 딱 한 채 내 보유주택 이외에 딱 한 채만 보유하고 싶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저는 이런 지역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방배하면은 또 그 전에도 지금 뭐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배동 사모님 소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방배동에는 또 그 동강단지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 지역 뭐 방배 그 고급 주택가가 또 있기도 하고요. 카페 골목이라고 하는 MZ세대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배라는 지역은 지금 강남구, 강남권 안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 1구역부터 무려 15구역까지 있습니다. 일대에 남아있는 지역, 특히 역세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곳, 노후도가 되는 곳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역세권이어야죠. 그래야지 따라잡습니다. 뭐 방배 5구역 한 3000세대 된다, 15구역 1500세대, 뭐 1000여 세대 된다 하는데요. 모아도 다 하면은 거의 뭐 1000에서 한 3, 4천은 되지만 따로따로 한다고 해도 7, 800세대, 5, 600세대가 된다 해도 초역세권일 때는요.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자,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농사는 강남권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액으로 묻어두시는 게 최고다. 대세는 강남으로 기울었다.